영남대병원 성형외과 이준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0월에 연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예.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또는 병원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네. 성형외과를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용 수술이 많은 개인 병원인 성형외과 의원하고 예. 제가 있는 대학병원하고 좀 서로 상반된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간단하게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실밥도 뽑고 좀 부기도 깔아앉혀서 이제 연휴가 끝난 후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새로운 모습으로 출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용 수술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아마 1년 중에 이제 성형외과 개원가에서는 가장 바쁜 날 중에 하나일 테고 네. 대학병원은 이제 뭐 수술이나 외래 같은 것도 연휴 기간에 없고 입원 환자들만 있는데 주치 회진도 없고 하니까 보통 명절을 이제 가족들과 같이 보내기 위해서 퇴원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한가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김선희 씨도 그렇고 우리 네. 출연진 가운데는 뭐 연휴 동안 성형을 한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달라진 분 없는 것 짧더라고요, 같아요. 생각보다 연휴가. 그러게 말입니다. 유방암은 특히 여성들이라면 나는 안 얘기를 하는 암 중 하나죠. 유방 절제술도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게 되는 유방암. 유방암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인데요. 하지만 다른 암에 비해 진행이 더디고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서 착한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병기에 따라 재발 위험이 있고 5년 후에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받고 적절히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방암은 여성에게 상징적인 신체 부위인 만큼 유방암 절제술에 따른 걱정도 큰데요. 유방암 환자들이 갖는 심리적 위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유방 재건술입니다. 그렇다면 유방 재건술 후에도 유방암의 재발에 영향이 없는지, 또 유방의 보조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전문가에게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자, 유방 재건술이라고 하면은 문자 그대로 언뜻 그 의미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유방이 절제가 되면은 여기가 평평하고 아예 가슴이 없겠죠. 그래서 가슴을 다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재건술의 폭넓은 의미는 이제 무슨 이유로 해서 그 가슴이 없거나 아니면 모양이 변형이 돼서 뒤틀린 것을 이제 다시 정상적인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 치료를 위해 가지고 유방을 절제를 해낸 경우에 다시 이제 이전의 가슴처럼 저희가 복원시켜주는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경우고, 그 외에도 뭐 이제 보형물을 미용 목적으로 넣었는데 이걸 문제가 생겨서 뺐는데 가슴이 뭐 모양이 뒤틀려서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좀 다시 회복시키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미용 수술 쪽으로 분류가 돼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다르게 의료 보험도 안 되고 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유방 재건 수술은 주로 암 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주셨는데 네. 조금 설명해 주셨지만 다른 경우에 또 유방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유방암으로 재건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병 중에 폴란드 증후군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선천성 기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태어날 때 이제 이 대흉근이라 그런 가슴 쪽에 있는 근육이 이제 제대로 생성이 안 돼서 성인이 돼서 크더라도 가슴이 발달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서 유방 재건 수술을 보험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이런 유방 전절제술로 유방 재건 수술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이제 폴란드 증후군에서 대흉근의 결손이 확인되고 또 손가락의 합지증이라는 것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에서도 재건 수술을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참 여러 가지 경우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 이제 유방암 때문에 유방을 절제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여성들에 좀 국한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남성분들도 유방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남성들도 드물지만 생길 수는 있고 만약에 발생했는 경우에는 여성분들보다 결과가 더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구나. 왜요? 아무래도 희귀한 경우겠죠. 그러니까 유방암의 발병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 중에 보면은 뭐 젊은 나이에 발생한 경우 또 가족력이 있고 뭐 이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성에서 생긴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안 좋죠. 그리고 사실 내가 남자인데 설마 유방암을 걸릴까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니까 뭐 검진이나 이런 것들보다 해서 이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사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이제 암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검진을 옛날보다 더 자주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율이 높은 것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흔히 이제 유방암 하면은 배우,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가족력 때문에 유방암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선제적으로 유방 절제술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예전에 이제 예. 많이 들렸었는데 실제로 이런 선제적인 절제까지 필요한 건지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뭐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많이 늘 것 같거든요. 네. 그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이 난소암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이모가 유방암으로 고생을 하시고 이런 걸 보고 아 나도 가족력이 있구나 해서 이제 검사를 받아봤는데 이제 브라카 하는 BRCA 브라카 진 하는 이제 우리 몸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암을 발생을 좀 억제시켜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걔가 이제 이상이 생겼다는 걸 발견을 해서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많게는 이제 87%까지 유방암이 발생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엄청 높네요. 그래서 자기도 아마 생길 것 같다 해서 이제 미리 유방암이 발생하기 전에 양쪽을 예방적으로 절제를 하고 이제 양쪽을 보형물을 똑같이 넣어서 이제 재건 수술을 했죠. 국내에서는 이제 아직 이런 경우는 의료보험은 혜택이 안 되거든요. 암이 안 생겼으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바뀐 게 한쪽에 이제 유방암이 발생했고 그때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반대쪽은 아직 유방암이 발생하지 않아도 네. 이쪽도 이제 예방적 절제술하고 그 재건술까지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걸로 넓혀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여성이라면 그런 걱정 다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전 세계적으로 안젤리나 졸리 효과라고 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유방암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면 내 몸에 유방암이 생길지 정말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뭐 확실하게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연구기관에 따르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브라카 진의 원에 이제 이상이 있으면은 많게는 이제 87%까지 그리고 유방암은 87% 그리고 난소암은 50%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진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은 0%가 아니고 12%이긴 한데 그래도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만약에 한쪽 유방암에 이제 발생이 됐으면은 그 브라카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보험이 되는 걸로 확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필요성이 더 늘어났다는 거고 이제 예방적 절제술이나 그런 유전자 검사를 하실 분들이 더 많이 늘겠죠. 네. 그러니까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미리 검진받는 게 진짜 최고의 방법인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의 상징이 또 이렇게 유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방암을 겪는 분들 보면 실제로 네. 제가 생각나는 게 우리 담당 PD님의 친구 어머님의 친구의 동생이었어요. 너무 먼 거 아닌가요? 너무 타인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가까우니까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분이 목욕탕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유방암 이후로 이 절제술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목욕탕도 못 가고 또 우울감, 뭐 상실감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예, 많죠.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올 것 같은데 비슷한 상실률이 뭐냐면은 남자에서 성기절단이나 한쪽 고환이 절단된 경우에 상실감이랑 맞먹는다 그러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없어도 이 나이 없어도 괜찮겠지 하시는데 막상 이제 수술이 깨어나고 가슴이 없을 때 봤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상당히 크고 그걸로 이제 우울증 치료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재건 수술해서 이렇게 이제 가슴 만들고 나서 수술 첫날에 이제 이렇게 열어서 이제 치료를 할 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다가 이제 다시 가슴을 찾게 되니까. 사실 이 재건술이라는 게 예. 새롭게 뭔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예. 저희 수술 너무 많잖아요. 그 힘들다는 양악 수술도 있고 뭐 눈 수술도 있고 저도 약간 말하면 안 되겠다. 비밀이 아닌가요? 갑자기 지금 오픈을 하게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눈만 저는 손댔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좀 우리 가슴 수술은 조금은 덜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사실 유방 확대 수술은 하고 나서 되게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유방 재건 수술은 사실 유방암 수술 후에 이제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 수술할 때 이제 가슴 쪽에 있는 그런 신경들도 많이 절단이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는 여기 감각이 되게 무디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프시겠지만 네. 재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주변이 아프지 가슴이 많이 아프지는 않고 특히나 이제 재건 수술 중에 이제 보형물로 재건하는 거 그리고 자가 조직으로 하는 거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내 몸에 무슨 손상을 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아플 것도 없고 대신 이제 자가 조직 같은 경우에는 내 조직을 뗀 부분에 통증이 좀 추가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보형물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만 지나도 통증이 많이 약해집니다. 네. 그러면은 유방 재건술을 받고 나서 이후에 혹시 암이 이렇게 재발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암은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유방 재건 수술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유방 재건 수술을 안 하더라도 암은 재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재발의 유방 재건 수술이 뭐 더 재발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방 재건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 수술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재발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재건 수술을 하는 거지 0%라고 이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근데 궁금한 게요. 예. 재건술을 사실 내용을 들어만 봤지 주변에서 이걸 했다는 경우는 전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가요? 아직 너무 젊으셔서 네. 아, 그래서 유방암이 생길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없으셔서 그럴 것 같은데 아, 네. 보통 한 40, 50대에 많이 호발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머니 친구분이나 이렇게 어. 이제 계실 수 있거든요. 유방암 환자들은 또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환우회라 그래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 수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고 보통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은 이 중에 어떤 걸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보형물로 재건하는 방법인데 네. 이렇게 이제 상품으로 나오는 실리콘 보형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얘를 옛날에는 이 가슴에 있는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들어서 그 밑에다가 넣고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진피 조직하는 걸로 싸서 이제 봉합해 가지고 재건 수술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근육이 이 피부 위에 붙으니까 생활하다 보면 남자 근육처럼 이렇게 가슴이 막 움직여서 징그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요즘은 근육을 아예 손을 안 대고 네. 그 위에 놔두고 진피 조직으로 얘를 다 싸서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조기직 손상이나 뭐 흉터 이런 것들이 없어서 장점이 많아서 대부분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고 또 자가 조직으로 하는 경우는 내 몸에서 조직을 떼서 이제 여기를 채워서 가슴을 만들어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뱃살, 등살 그리고 뭐 엉덩이, 허벅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떼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아랫배에서 네. 많이 띄죠. 우리가 이렇게 잡아보면은 좀 요번에 뱃살이 있으니까 걔를 맞아요. 빼서 뱃살은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뱃살이 예, 예.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부족한 분들은 그럴 어디서 수도 있긴 있습니다. 다른 그래서 데서, 성형외과 네. 의사들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가슴은 큰데 뱃살은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싫어하죠. 그래서 자가 조직으로 이렇게 재건하는 경우에는 근데 이게 내 살이긴 하지만 툭 떼서 넣는다고 가슴에 넣는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살이 옮겨가서 살려면은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쓰는 이 복직근 왕자 새겨지는 네. 근육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걔를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옮겨간다든지 아니면은 혈관만 이렇게 분리시켜서 걔를 이제 가슴 쪽에 있는 갈비뼈에 있는 혈관하고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슴 재건 수술을 시행해 줍니다. 네, 그렇군요. 자가 이식하는데 이제 뱃살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뱃살이 참 소중한가요?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재건술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저질환이 있다, 아니면 뭐 신체 구조상 뭐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재건 수술이 이제 불가능한 경우는 사실은 없고 만약에 이제 전신 마취만 견디실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면은 이제 대부분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슴은 큰데 보형물 수술은 싫고 내 뱃살로 재건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재건을 하더라도 볼륨이 적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반대쪽 가슴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지방 이식을 추가로 해준다든지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은 뭐
절대적으로 못하고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네. 어우, 그렇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또 까다롭고 힘든 수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예. 더 이렇게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그 어려움을 해내시다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재건하고 회복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네. 만약에 이제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고 한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일상생활이 대부분 가능하시고 자가 조직으로 예를 들어 아랫배를 이용해서 재건 수술을 했는 경우에는 한 2주 정도가 지나도 이렇게 좀 땡기고 이럴 수 있거든요. 입원 기간은 이제 보형물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자가 조직은 한 2주 정도. 그렇고 이제 자가 조직은 아무래도 회복 기간이 좀 더 걸려서 한 달 정도까지도 이렇게 일상생활에 좀 배가 땡긴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이 처음에는 좀 딱딱하고 좀 네. 이상하죠. 보통 기본 한 서너 달 정도까지는 지나야지 좀 부드러워지고 좋아지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상처가 완쳐진다는 시간은 짧아서 보통 6개월이거든요. 근데 1년, 2년 지나면서 이제 상처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부드러워지고 좋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재건술도 이왕이면 예. 그래도 보형물보다는 좀 자가 조직을 좀 사용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그쵸. 같거든요. 혹시 어느 쪽을 좀 더 권해주시는지 궁금해요. 뭐 사실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형물, 자가 조직 두 가지 다 하는 거는 두 가지 다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뭐 한 가지가 좋으면 당연히 개만하지 다른 거 수술을 안 하겠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권유를 하고 환자분들의 이제 컨디션이나 상태 또 목표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담할 때 제호 일방적으로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환자분이 뭘 원하시고 어느 조건이 제가 봐서 더 좋을 건지 권유를 해드리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건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형물이 70에서 80% 그리고 자가 조직이 한 20에서 30%니까 보형물이 더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자가 조직 술기는 우리 몸에 뭐 거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보형물이나 이런 것들은 상품화돼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점점 기술이 발전하니까 더 좋아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형물 수술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이제 두 수술의 장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장점과 단점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보형물은 일단은 이제 단점이 사실 사람들마다 가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보형물 중에서 비슷한 모양, 크기 이렇게 몇 가지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걸 해서 이제 재건 수술을 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대칭을 맞추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의 비대칭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미용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보형물 수술의 단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은 수술이 간단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뭐 더 떼고 이런 것도 조직 손상시키는 것도 없고 하니까 수술이 간단하고 수술 시간도 짧고 통증도 적고 회복 기간도 빠르다 하는 게 이제 보형물 수술의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단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 이게 별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평생 넣어놓고 지내셔도 되는데 오래 있다 보면 이게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교체 수술을 받아야 될 수 있고 또 구형구축이라 그러는 이제 그런 보형물에만 생기는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자가 조직은 내 거니까 일단 안심이 되죠. 뭐 터지거나 이럴 것도 없고 그리고 걔는 뱃살을 떼서 이렇게 뭐 좀 잘라내고 이래가지고 볼륨이나 모양을 맞추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더 대칭되는 가슴을 만들기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을 떼서 옮겨가거나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쓰는 근육인데 그게 하나가 없으니까 이제 배에 힘이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이 내장에 장기가 밀려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복벽의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쪽에 탈장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환자분들이 꺼려하는 거는 수술 시간이 길다는 거. 보통 6-7시간 이상씩 걸리거든요. 그리고 암 수술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랫배에 흉터가 길게 남는 거. 그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만약에 배 말고 아까 뭐 허벅지도 할 수 있고 등살도 할 수 있다 했는데 다 예. 흉터가 생기나요? 예, 떼니까 그래요? 흉터가 예. 생길 수가 없죠. 네, 예. 그렇습니다. 흉터 남습니다. 네, 예. 혹시나 안 네. 났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씩 성형외과에서 하는데 왜 흉이 남냐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흉이 좀 그러네요. 덜 생기게 하고 좀 예. 가려지게 하는 거지 뭐 성형외과 수술한다고 흉이 안 남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참 여쭤볼 게 참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네.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 유방암에 걸려서 절제술과 동시에 재건술도 같이 이렇게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은
좀 텀을 두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지 어떤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었거든요. 암이 치료가 완벽하게 되는 걸 보고 나중에 재건을 해야지 바로 하면은 재발하면 어떡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이 하면은 아무래도 2번 수술해야 될 걸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뭐 입원 기간, 수술 시간, 수술 횟수, 회복 기간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으로 주니까 같이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많이 싸웠죠. 그러다 지금은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요? 재발 확률이 낮으면은 같이 하는 게 좋다. 아.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런 암적으로 재발 확률이 뭐 좀 암의 경과를 볼 수 있다 하는 이점 외에는 즉시 재건,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재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재발 확률이 높지 않으면은 이제 동시에 재건하는 걸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에서 유방 재건술의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 주셨는데 네. 보형물을 섭입할 때는 파열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예. 또 이 자가 조직을 이식하는 경우에는 지방 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예.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또 관리가 그만큼 필요하겠습니다. 예. 파열은 아까 예, 그렇죠. 이게 별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몸 안에 넣어놓고 평생 지내도 괜찮은데 예. 파열이 될 수 있다고 미리 설명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뭐 이런 충격 때문에 터지거나 이런 것보다도 보형물을 넣었을 때 이제 얘가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있지 않고 이렇게 접힌다든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분만 뭐 10년이 지나거나 이러면 약해져서 구멍이 뽕 나면서 찢어지겠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뭐 충격 때문에 터진 건 아니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사시라고. 이게 사실 편하게 살자고 넣은 건데 이거 그렇죠. 터질까봐 막 조마조마하면서 살면 그게 더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파열이 생길 수는 있지만 너무 조심할 필요는 없고 조심한다고 터지는 게 안 터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조직 같은 경우에는 피가 잘 안 가거나 이러면은 지방이 배에 있을 때는 말랑말랑한데 이런 지방 괴사 같은 게 생기면은 딱딱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환자분들이 뭐 조심하셔야 될 건 아니고 수술할 때 저희가 잘 해야죠. 네네. 네. 어떤 부분들을 또 주의하시는지.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조심해서는 안 되고 사실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어렵죠. 같아요. 유방 재건술에 있어서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방암 치료 후에 이제 유방 재건 수술을 할 때 대부분 뭐 별 영향이 없다 그랬는데 유방암 수술 후에 이제 보조적으로 받는 치료들이 뭐 호르몬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호르몬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은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다 치료를 하고 하는데 괜찮은데 대신 방사선 치료는 유방암 재건 수술했을 때 합병증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으면은 환자분들은 잘 상의를 해봐야 되겠죠. 방사선이 예정돼 있으면은 유방 재건 수술했을 때 그런 합병증이나 합병증 가는 게 이제 모양이 좀 뒤틀린다든지 딱딱해진다든지 그리고 자가 조직도 마찬가지로 지방 조직이 딱딱해진다든지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뭐 이런 경우에는 아예 재건 수술을 미루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같이 많이 해요.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가 좋고 오히려 뒤에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유방 재건 수술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 네. 그 유방 재건술 후에 항암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이제 우리 몸의 백혈구 수치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염 증상이 생겨서 이 보형물을 넣거나 했을 때 이 주변에 이제 감염이 생길 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발생하면은 백혈구 수치 검사를 해서 백혈구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치료 그리고 이제 항생제 치료 이렇게 맞다 보면은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보통 회복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보형물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중에는 이런 감염에 대해서 좀 더 네. 유심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암에 걸린 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가슴까지 잃는 상황이 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그래도 유방 절제술 후에 재건술로 되찾을 수가 있고요. 이게 또 보험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네요. 네. 그동안 유방암 때문에 말 못할 고민에 많이 빠져 있던 분들 이렇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료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준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